친환경 전동 운반차 기능 설명과 부품의 이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트는 시트 아래 부분에 잠금 고리가 있습니다. 누르면 잠궈지고 당기면 열리는 방식인데, 이게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열고 저쪽도 열고, 그래서 시트를 제끼면 시트가 앞으로 제껴집니다. 그 다음에 적재함 덤프는 적재함 옆 밑부분에 잠금 고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누르면 채워지고 잡으면 풀리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이쪽에 있고 반대쪽에 있습니다. 두 개를 열고 적재함을 손으로 들어서 올리면 반자동 유압 펌프가 있어서 힘을 좀 적게 들여도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내릴 때는 손으로 잡아서 누르면 되고, 올릴 때는 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배터리 설명입니다. 배터리는 저희 차는 12V 배터리가 총 5개가 들어서 그놈을 합산해 보면 60V의 전압으로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 배터리 케이스를 열게 되면 12V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합이 60V겠죠. 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볼트는 전류의 크기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더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가정에 110, 220, 380V 이렇게 일대기 볼트가 클수록 전기가 세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12V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2V를 5개를 묶어 놓으면 60V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힘이 더 세지겠죠. 12V를 하나를 채는 것보다. 그 다음에 암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암페어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2A를 쓰고 있는데, 암페어가 높을수록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암페어 큰 것을 많이 넣을수록 차가 좋냐? 너무 많이 넣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이 차의 거리 주행이 40km 정도 될 수 있게처럼 아주 적절한 선에서 32A 5개를 장착을 해서 했습니다. 배터리 교환은 이 코드를 빼고 드러내고 교체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꽂게 되면 전압이 들어가겠죠. 배터리 수명은 보통 1년 5개월입니다. 근데 어느 딱 기준이 없고 1년 5개월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배터리를 가지고 한 번 충전했다가 빼는 것을 1사이클로 보고, 그게 365회를 하면 수명이 다 된다고 계산했을 때 365번을 뺐다 찐었다 하면은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을 보고 배터리를 교환을 해보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이 주기에 많이 갈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시골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날마다 사용을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만 충전을 해도 3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환을 해보니까 보통 2년에서 3년, 많게는 4년까지 가신 분도 있더라. 자, 배터리 설명은 끝났고, 다음에 컨트롤 설명입니다.
자, 배터리에서 60V 전압이 전기선을 타고 와서 컨트롤로 옵니다. 컨트롤은 어떤 작용을 하냐? 사람의 뇌와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60V에서 모터로 전압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고 서서히 가고 그런 역할을 다 해주고, 또 앞에서 라이트를 켜야겠다 그러고 신호를 주면은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라이트를 켤 수 있게처럼 전압을 보내주고, 또 방향 지시등이라든가 모든 전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컴퓨터 장치입니다. 이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모터 설명입니다. 모터는 저희는 60V DC 800W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가 와트 수가 높을수록 힘이 좋은데, 저희들이 800W를 쓰는 경우는 이 차에 딱 맞는 전압이기 때문에 800W를 씁니다. 모터가 힘이 좋고 높일수록 배터리의 전력 소모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크기를 높여 놓으면 힘은 좋아지는데 거리가 아주 짧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차는 800W를 써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터리의 용량을 가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DC 800W.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전기 모터는 가정용 전기를 쓰는 것은 AC 모터라고 하고, 배터리를 활용해서 쓰는 것은 DC 모터라고 합니다. 자, DC 모터에서 전압이 들어와가지고 모터를 돌려주게 되면 모터를 통해서 기어가 축으로 연결됩니다. 대우로. 자, 대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방식은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방식 중에는 앞바퀴가 돌리고 뒷바퀴는 따라가는 방식, 요즘 자동차라든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돌면서 뒷바퀴는 따라갑니다. 이걸 전륜 구동이라고 그러고, 뒷바퀴가 동력을 받아서 뒷바퀴 힘으로 가고 앞바퀴는 따라만 가는 것을 후륜 구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뒷바퀴도 돌고 앞바퀴도 도는 것을 사륜 구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뒷바퀴가 돌려서 앞바퀴는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대우, 이걸 뒷대우라고 합니다. 모터에서 출력을 받아가지고 대우가 돌게 되면 여기에서 심볼을 통해 가지고 바퀴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돌면서 앞으로 가는 현상이죠. 근데 저희는 이 대우가 차동 방식 대우입니다. 차동 방식은 뭐냐라면, 바퀴가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따로따로 돕니다. 지금 시골에 가시면 4발 사륜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사륜 오토바이는 바퀴가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도는 방식이라 두 바퀴가 똑같이 직진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브에서 회전을 할 때 핸들을 틀면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반드시 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커브를 돌면 전복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시골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방식은, 자,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 오른 바퀴는 서서히 돌고 왼쪽 바퀴는 빨리 돌아줍니다. 그래서 회전이 자유롭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차동 방식입니다. 저희는 차동 방식을 선택을 해서
회전이 아주 자유롭고 떨림이 없으며, 다음 바퀴 볼트를 4개를 끌게 되면 바퀴가 떨어집니다. 바퀴가 탈착이 되는데, 저희 휠은 알루미늄 휠을 써서 가볍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녹이 슬지 않습니다. 자, 바퀴를 이렇게 빼보면, 탈착을 해보면 모터가 돌게 되면 기아를 통해서 심보로 와가지고 이 바퀴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차가 전진이 되겠죠. 되면, 자, 이것은 캘리퍼라고 하는 것인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디스크 판을 기계적으로 실린더가 유압 방식으로, 오일 방식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라이닝 방식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제동력이 빠르고 브레이크가 잘 듣습니다. 이 일반 차들은 라이닝 방식인데, 라이닝 방식은 오른쪽과 왼쪽이 듣는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한쪽으로 막 쏠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압 방식은 자동차 방식하고 똑같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듣습니다.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도 저희는 유일하게 디스크 방식을 써서 제동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덕에서나 내려가실 때 앞바퀴 뒷바퀴를 같이 브레이크를 잡아준다고 하면 아주 안전하고 제동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원하는 대로 설 수 있게처럼 이렇게 해놨고요. 일반 타사 같은 경우는 앞브레이크는 라이닝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판 스프링입니다. 짐을 한 200kg 싣고 쿠션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판 스프링을 썼고, 반면 쇼바 스프링을 쓰는 데는 있는데, 쇼바는 무게에 따라서 충격 흡수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은 판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단) (2단) 변속 장치입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언덕에 올라갔을 때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 2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딸린다라면 1단으로 여게 되면 힘이, 속도는 반절로 떨어지면서 힘은 배가 나와서 언덕을 아주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 2단 대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충전하는 요령. 충전은 의자 밑에 잠금고리를 풀고 의자를 제끼면 의자 밑에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가져와서 코드 선이 짧으면 연결선을 마트나 전파사에서 사와서 코드를 연결선에 꼽습니다. 딱 꼽으면 충전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좀 기다려 보면 충전기에 이렇게 불이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꼽았을 때 여기 불이 전혀 안 들어오면 충전기에서부터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꼽아놔야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꼽고 불을 확인한 다음에 빨간불, 파란불, 휴대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원불이고 여기는 충전불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불이 충전이 다 되면 충전을 할 때는 빨간불로 돌았다가 충전이 다 되면 다시 파란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충전을 안 꼽은 상태고 전원을 꼽아놓으니까 전원불만 들어오고 파란불이죠. 그러면 의자 밑에 자, 여기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전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여면 들어가질 않고 이 방식으로 삽입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잠그면 불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전원불은 빨간불이고 충전불은 빨간불로 바뀌면서 팬이 돌기 시작합니다. 충전은 8시간이며 팬이 다 돌고 나면 팬이 안 돌았을 때는 충전이 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이 파란불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충전기가 멈춥니다. 충전 시간은 8시간이며 아침, 저녁에 안 타실 때 꽂고 아침에 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 주의사항을 봐보면 여기까지 전기가 안 와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꼽아놓고 저녁에 주무시고 충전 다 됐다고 빼가지고 타고 가시다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얼마 못 가고 서버리고 고장이 났다고 전화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원을 꽂고 불을 확인한 다음에 충전을 꼽아서 충전불도 확인하고 팬이 도는 것을 확인하면 충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있습니다. 사용 설명 꼭 한번 읽어보시고